무릎이 아파서 간 병원에서 퇴행성 관절염이라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치료 방법을 알아보다 보면 전치환술, 반치환술, 인공관절 수술, 로봇 수술 여러 가지 용어와 방법이 있어서 좀 어렵고 고민되실 텐데요. 오늘은 서울 세계로병원 정재훈 병원장님과 함께 이중 무릎 반치환술, 슬관절 부분치환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건강한 관절로 행복을 누리는 정재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조금 반치환술 생소할 거예요. 잘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도움이 될 겁니다. 원장님 우선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어떤 병인지 또 간단히 설명해 주실까요? 퇴행성 관절염 관련할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제 퇴행성 관절염 하면은 맨 먼저 우리 일반인들이나 환자분들이 알기를 바라는 게 퇴행성 관절염 하니까 먼저 우리 염증을 생각을 해요. 또 보통 염증 하면은 이런데 염증이 생기면은 붓고 빨갛게 되면서 열감도 있고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게 염증 현상의 네 가지 증상이잖아요. 근데 그걸 먼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염증 오니까 균이 침범해서 생기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퇴행성 관절염은 그게 아니고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에서 모양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인대도 있고 반우성 연골이라는 것도 있고 속에 이렇게 있는데 무릎 속에 보면은 관절을 이루고 있는 위에 뼈, 밑에 뼈 맨 끝에는 정식 용어로는 관절 연골, 우리가 물렁뼈라고 하고 그냥 연골 하기도 그게 있어요. 그게 닳아지는 게 퇴행성 관절염이에요. 그게 닳아져가지고 2차적으로 아까 말한 그런 염증 현상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붓게도 만들고 물도 차게 만들고 물 차서 붓고 아프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장 기억해 줬으면 하고요.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 연골이 닳아지는 병이다. 그래서 2차적으로 염증을 일으킨다. 사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좀 더 부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이제 관절염을 설명하는 모형 사진인데요. 근데 이 맨 좌측 사진이 정상 모습인데요. 이 하얀 것이 관절 연골이에요. 사진에서 보다시피 매끌매끌하고 닳아진 데가 없잖아요. 이게 정상이고.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오면은 이런 관절 연골들이 이렇게 노랗게 되어 있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닳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닳아지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퇴행성 관절염은 점점 진행이 되거든요.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더 많이 닳아지게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 즉, 관절 연골이 닳아지면서 2차적으로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 연골이 닳아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관절 속을 직접 들여다보면 그 모습으로 설명을 좀 더 해드릴게요. 이제 관절경을 하면서 관절 연골을 본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매끌매끌 하잖아요. 이게 이제 정상 소견이에요. 그런데 여기 사진 보면은 위쪽은 매끌매끌한데 밑에는 이렇게 솜돌처럼 막 일어나 있잖아요. 이게 닳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닳아지고 여기는 비교적 매끄럽고 괜찮죠. 이러면 이렇게 빨갛게 염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보시면 아까 이거는 이제 단계별로 보여주는 건데 이쪽은 조금 솜털처럼 일어나고 있는 초기겠죠. 다만 여기는 이제 범위는 이제 중간 정도 됐는데 파진 것은 많이 깊게 닳아졌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살색으로 보이는 데가 아주 뼈거든요. 뼈가 보일 정도로 물렁뼈가 다 없어진 거죠. 이 정도 되면 상당히 심한 것이죠. 이게 퇴행성 관절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관절염이 점점 심해진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좀 심하면 인공관절 수술을 좀 하시나요? 일반적으로 조금 닳아지고 중간 정도 이 정도까지는 하지 않고 이 두 개 뼈가 이제 나중에 사진으로 보여드릴 텐데 두 개 뼈가 거의 붙을 정도로 관절 연골이 거의 닳아지면 요즘에 이제 환자분들이 그 그레이드 단계가 얼마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거 상당히 전문적인 얘기인데 그레이드 1, 2, 3, 4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되게 3단계 내지 4단계 됐을 때 그 정도 엑스레이상으로 그 정도 닳아지면은 수술한다. 둘째로는 그 닳아져도 좀 많이 아프신 분들이 있어 많이 아파가지고 이제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은 덜 아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안 해요. 엑스레이상 다 닳아지고 일상생활에 많이 지장이 생기면 되게 한다 그러는데 이것도 엑스레이 보면서 내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퇴행성 관절염도 우리 환자분들이 엑스레이를 항상 진찰받을 때 보니까 엑스레이로 인해 관절염의 정도를 설명해 주면 훨씬 잘 이해하실 거예요. 되게 퇴행성 관절염을 위한 엑스레이는 항상 서서 찍거든요.
서서 찍어야 이렇게 관절이 연골이 달아져 가지고 뼈가 달라붙는 게 잘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두 개 뼈 사이가 이건 정상 사진인데 위에 뼈 밑에 뼈 사이가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이게 정상 모습이에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아까 그 뼈 끝에 붙어 있는 관절 연골이 대개 한 2 내지 3mm 정도씩 위에 뼈가 2 내지 3, 밑에가 2 내지 3mm 정도 되는데 그 연골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골은 엑스레이상은 투명하게 보여서 안 보이기는 하지만은 실제로 그 딱딱해서 찌그러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간격이 떨어져 있다, 정상적으로 떨어져 있다, 그것은 연골이 정상적이다, 그 얘기거든요. 이건 정상 사진이고, 정상인 경우에는 이렇게 원래 정상에서는 다리 축이 이렇게 고관절 중심에서 발목 중심으로 선을 그을 때 무릎의 중심을 지나요. 근데 이제 관절염도 여기 보면은 딱 붙지는 않았는데 완전 좁아졌잖아요. 그래서 관절염 한 중간 정도 된 관절염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다른 사람인데 두 개 뼈가 딱 붙었잖아요. 종이 한 장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관절 연골이 위에 것과 밑에 것이 전부 다 달아졌다. 뼈끼리 막 붙어 있다, 이런 얘기. 이런 정도 됐을 때 이제 인공관절을 되게 한다. 이렇게 되면 안쪽이 달아지면은 이쪽이 달아지니까 뼈가 이렇게 휘잖아요. 그렇게 되면 축이 고관절에서 발목에 붙었을 때 오다리가 돼가지고 휘죠. 그래서 이제 관절염이 심해지면 오다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해서 이제 시행을 할 때 좀 어떤 방법들로 진행되는지가 궁금한데요. 예, 궁금하실 거예요. 그 사진을 한번 아까 잠깐 보여드리면요. 여기서 인공관절 이렇게 심한 사람들은 인공관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쉽게 설명을 이해를 하려면은 여기 뼈를 최소한으로 조금 잘라내고 위에도 조금 잘라내고 그 사이에 인공관절을 끼워 넣어준다 생각하면 돼요. 모형이 있으니까 제가 우선 이 인공관절이 된 건데 인공관절 보면은 이제 위에 뼈에 넣는 건데 이렇게 좀 각이 져 있잖아요. 이렇게. 이걸 끼워 넣어주려면 여기에 맞게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각지게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자르고 밑에 쪽도 밑에는 이제 이 인공관절이 이렇게 생겼죠. 평평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종의 스템 발 같은 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되죠. 그래서 스프링을 자르고 이렇게 구멍을 뚫어줘요. 그래서 되게 이제 뼈하고 이걸 고정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골 시멘트라고 의료용으로 쓰는 시멘트가 있어요. 그걸 발라가지고 이렇게 딱 붙으면은 한 2, 3분 지나면 딱 굳어요. 그리고 위에 것도 이렇게 해서 시멘트 여기다 발라가지고 이렇게 딱 넣어주고, 그 다음에 모형에서는 이걸 베어링이라고 그러는데 폴리에틸렌이에요. 일종의 이제 환자분들이나 일반인들은 플라스틱 비슷한 것이다 보면 돼요. 폴리에틸렌하고 이 금속하고 만날 때 제일 마모가 덜 된다. 그래서 쇠하고 만나게 하지 않고 폴리에틸렌과 이렇게 금속이 만나게 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 모형에서는 붙어 있는데 맨 따로 분리돼 있어요, 원래. 그래서 이게 두 개의 쇠를 넣은 다음에 이걸 이렇게 딱 끼워 넣어주는데 이거의 적당한 사이즈를, 적당한 두께를 골라서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두께를 헐렁하게 넣어놓으면 이렇게 흔들흔들 하겠죠. 이 공간에 딱 맞는 걸 골라서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이제 관절 전체를 다 바꿨잖아요. 관절을 이렇게 다 잘라내고 뼈를 전체를 잘라내고 바꿨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치환술이라고 그래요. 전체를 바꿨다 전치환술. 이 인공관절 중에 전치환술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보시면은 이제 인공관절 허기는 했는데 이쪽 안쪽에 일부분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반치환술이에요. 이것도 방법은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뼈를 이렇게 잘라내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 모양에 맞게 저쪽 잘라내가지고 아까처럼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끼우고, 이것도 골시멘트 발라서 끼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베어링은 두께를 잘 맞춰줘야 돼. 튼튼하게. 이렇게 딱 넣어주게 되면 반치환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관절은 전체를 하는 것도 있고 반쪽으로 하는 반치환술도 있고, 그리고 이 수술을 할 때는 이게 절개를 해야 되잖아요. 절개를 하는데 절개를 과거에는 한 15cm 정도 이렇게 여러 가지 가지고 수술하는 그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최소 절개법으로 하잖아요. 최소 스미스법으로 한 7, 8cm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상처가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것이 일반적으로 한 수술이죠. 이거 한 15cm 정도 할 것 같고, 이거 흉터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건 7cm나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양쪽 같이 좀, 이거 이제 일반적인 방법으로 한 거고, 이거는 최소침수법으로 한 것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회복 영역이 빠르고 전체로 수월하게 되게 넘어가죠. 이런 방법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처음 주제로 돌아와서 반치환술만의 뭐 특별한 장점 같은 게 있을까요? 우선은 반치환술은 이제 저는 최소침수법으로 전치환술도 한다고 그랬는데, 반치환술을 하면 더 적어져요, 상체가. 그러니까 상체가 이제 한 7, 8cm 된다고 하는데 5, 6cm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수술 범위가 적어지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 수술하려고 그러면 수술이 커지면 부담스럽잖아요. 수술할 때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그런 수술에 대한 그 리스크 걱정이 좀 든다. 이렇게 어떤 수술이 수월해진다, 작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작아진다는 건 장점이 있고, 수술하고 나서도 이제 재활 걱정 많이 하잖아요. 환자분들 막 꺾을 때 아파서 죽어본다더라. 그리고 뭐 실제로 고생도 좀 하고, 모든 것이 빨라요. 꺾을 때 아주 수월하게 됩니다. 대부분 수월하게 돼요. 이제 최소침수법으로 하게 되면 더 잘 되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빨라요. 걷는 걸 할지 활동하는 걸 할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편하게 되고, 그리고 술 끝나고 나서도 훨씬 기능이 좋습니다. 여기 모형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거는 관절 전체를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체가 이제 만든 관절인 거죠. 인공 관절인 거죠. 이거는 말이 반치환술이지 사실은 이 면적을 봐보세요. 면적을 보면은 한 4분의 1이나 치환해요. 전체 면적 중에서. 이게 4분의 3은 자기 거고 4분의 1만 이제 인공관절이니까 훨씬 느낌이 자기 것처럼 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수술 후에 이제 추시를 이제 엑스레이 점검으로 오시는 분들이 적어요. 전체 환술은 그렇게 갖고 오시는데, 그래서 수술 후의 결과도 훨씬 더 정상 달에 가깝게 씁니다. 장점들이 있는, 많은 장점이 있는 수술. 네, 그러네요. 그러면 이렇게 반치환술이나 전치환술 이런 걸 결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예, 아까 많은 장점이 있는 수술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환자분들은 많이 이제 반치환술하면 걱정한다 그러면 걱정하긴 하는데, 많은 장점이 있는 수술인 대신에 상당히 엄격하게 기준을 잡아서 해줘야 돼요. 우선적으로는 병이 너무 심하면 안 돼요. 아까 우리가 엑스레이로 본 사진들은 연골에 다 달아져가지고 딱 붙은 다음에 꽤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막 달아지기 시작했다랄지, 뭐 두 개 뼈가 막 닿더랄지 정도가 덜 심한 정도여야 돼요. 그래서 오다리가 뭐 너무 심하면 안 돼요. 15도 이상 되면은 반쪽 인공관절이 좀 교정이 어려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관절 운동이 잘 돼야 되거든요. 이것이 이제 관절 운동이 구부렸다 폈다가 이렇게 잘 돼야 돼요. 잘 됐다. 수술 전에.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간혹 보면 이렇게 많이 구부러진 채로 굳어버린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반치환술 가지고는 교정이 어려워요. 전체를 하는 경우에는 이걸 교정하면서 수술하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도 좀 덜 좋죠. 진짜 중요한 것은 그야말로 이것이 안 좋으면은 이제 반치환술 하면 안 된다. 그런 게 대개는 안쪽에 있거나 바깥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반대쪽에 관절염이 없어야죠. 반대쪽에 관절염이 있으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얼마 안 가서 또 전체로 바꾸는 수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앞쪽엔 전십자인대라는 게 있어요. 전십자인대라는 것이 약하면은 금방 망가져요. 이렇게 흔들흔들 해가지고 쉽게 망가진다고 해서 가장 필수적으로 생각하는 게, 반대편의 관절염이 뭐 1단계 정도는 괜찮은데 뭐 3단계랄지 좀 심해지면 안 된다. 전십자인대가 좋아야 된다. 그다음에 관절이 튼튼해야 된다. 인대들이 정상이 튼튼해야 된다. 너무 심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MRI를 통해서 확인을 해요. 특히 이제 전십자인대가 건강한지 아니면은 반대쪽의 관절염이 괜찮은지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적으로 MRI를 보고 반치환술이 가능하겠는가 여러 조건들을 다 따져봐서 꼭 가능한 사람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일찍 망가질 소리가 있죠. 이 MRI는 이제 전십자인대가 건강한지 아니면 반대쪽은 괜찮은지 이걸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마 이게 그것까지 이제 MRI를 보여드리긴 보여드리는데 환자분이 그것까지 자세히 알기는 어려울 거예요. 인대는 잘 알 수 있어요. 이거 전십자인대거든요. 앞쪽 여기에 붙어가지고 여기까지 어디 끊김없이 쭉 가잖아요. 전십자인대 건강하다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 괜찮고, 그다음에 요거는 안쪽이 달아진 분인데 바깥쪽인데 이제 이거는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 연골이 닳아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엑스레이는 연골이 안 보이니까 MRI 하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는 건데 바깥쪽이에요. 안쪽에 관절염이 있는데 바깥쪽이 건강한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바깥쪽인데 요 뼈 나온 이 선 이쪽은 뼈고 그 바깥쪽에 회색으로 조금 있는 게 물렁뼈예요. 이렇게. 근데 파진 데 없이 균등하게 가고 있잖아요. 건강하다고 보는 거죠. 위에도 덮개는 균등하게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회색 선이 이제 연골이 닳아서 이제 울퉁불퉁해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바깥쪽이 건강하구나. 이쪽이 안쪽이거든요. 안쪽이 닳아졌다고 그랬잖아요. 안쪽을 봐보세요. 요 까만 선 바깥쪽에 요 회색이 있죠. 이렇게. 요거 물렁뼈거든요. 물렁뼈 여기까지 오다가 여기는 없어졌잖아요. 물렁뼈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좀 나오자는 게 이 부분이 물렁뼈가 다 없어졌다. 안쪽은 이렇게 없어졌는데, 그리고 이제 밑에 쪽은 다 없어졌어요. 아예 물렁뼈가. 이걸 보고 해요. 근데 MRI를 보아도 간혹 좀 혼동되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MRI 자체가 뭐 정확도가 한 95% 많아요. 뭐 100%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약간 상황에 따라서 이제 혼동되는 것도 많이 있고, 그런 경우에는 수술장에서 다 마취하고 다 해가지고 직접 관절경을 들여다봐요. 그래서 전치환수를 할지 반치환수를 할지, 반치환술이 가능하겠냐를 봅니다. 두 가지 주종 다 준비해놓고 그래서 관절경을 보고 나서 판단하는데, 같은 환자예요. 같은 MRI 환자인데 여기는 안쪽이거든요. 관절염이 심한 데는 이거 다 지금 망가졌잖아요. 여기 뼈거든요. 여기도 밑에 뼈예요. 지금 이런 데가. 그래서 안쪽은 다 달아졌는데 들여다 보니까 역시 요거 전십자인 데 가지고 건강에 잘 돼 있고, 바깥쪽이 이건 깨끗하잖아요. 이거는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건 남자분이고 또 전국을 해서 확실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번 들여다 본 거거든요. 그렇게 결정을 해서 봐서 의학적 적응증이라는데 이거를 반치환수를 해도 되겠는가를 굉장히 꼼꼼하고 정확하게 적용을 해서 반치환수를 합니다. 그게 조금이라도 한 가지라도 안 좋으면 전치환수를 해줘야 돼요. 반대쪽에 관절염이 없어야 된다고 하긴 하셨는데 결국은 쓰다 보면 다른 쪽도 같이 닳잖아요. 그럼 나중엔 결국 재수술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고, 환자분들이 반치환수를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반대쪽이 닳아지면 또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반치환술이 정말 좋으신 분들은 연세가 좀 있어서 술 부담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인 반면에 반대편 극단에 있는 분들, 젊으신 분들이 관절염이 와가지고 인공관절이 필요한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이제 질문과 조금 다른데, 젊은 사람들은 전체 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반쪽에서 쓰다가 전체로 바꿔준다, 이런 전략으로 가는 거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수술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근데 젊은 사람들은 조금 다르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MRI 보고 관절경으로 보고 해서 판단하면은 관절이 반대쪽이 건강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관절염이 진짜 이렇게 문제가 돼가지고 막 아프고 엑스레이 보게 막 달라붙고 그러려면은 5년, 10년, 15년 걸리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확인해서 수술하게 되면은 그것이 나중에 관절염이 심해져가지고 그걸 뭐 재수술하고 그런 경우가 거의 드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말한 거 꼼꼼하게 잘 살펴가지고 하게 되면 그럴 수는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경우 거의 드물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치환술이 주는 장점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중을 따져봐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네, 반치환술 장점이 많다고 얘기하셨었는데 그럼 실제로 좀 수술 결과는 전치환술이랑 비교해서 좀 어떤가요? 대체적으로 수술 후에 재활 과정에서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반치환술이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고, 수술 후에도 그 활동을 정상적으로 자기 다리처럼 쓰는 걸 보면 반치환술이 훨씬 좋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제 수명 부분에서는 반치환술이 조금 약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주위에 쓰고 이제 그건 잘 관리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 반치환술을 하고 나서 나중에 재수술도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하죠. 이제 반치환술의 장점 중에 하나가 혹시 만에 하나 덜 좋아서 재수술이 필요하게 됐을 때 더 간단히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이렇게 전체 인공관절 해가지고 이게 재수술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수술도 커지고, 이걸 덜렁 빼내고 나면은 이 뼈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뼈가 막 이렇게 같이 망가져 있고 막 뼈 손실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두 번째 할 때 보면은
전치환수를 했다가 재수술하는 재치환수의 경우에는 그 기능이나 모든 면 수명이나 이런 게 조금 더 떨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반치환수를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 4분의 1 치환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반치환수를 해가지고 나중에 뭐 안 좋아져 가지고 재수술을 하게 될 때는 처음 전치환수를 하는 것하고 비슷해요. 요거 빼는 것도 아주 쉽게 빼내고, 그다음에 잘라가 이건 다 정상이잖아요. 손 안 댄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처음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 장점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능하고 재수술보다 없는 것도 하나 장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반치환수를 한 환자가 좀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나요? 우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반치환수는 상당 부분 자기 것이기 때문에 잘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과신해서 함부로 쓸 가능성이 있어요. 구부러진 것도 잘 되고 쪽으로 앉았더니 또 막 되고 전치환수는 조금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심시키는데 반치환수를 해가지고 편하고 꼭 내 다리 같으니까 걷기도 많이 하고 쪽으로 앉았더니 또 많이 하고 또 등산도 막 하고 그럼 빨리 망가질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은 항상 병원에 와서 점검하고 어떤 이상이 있는가. 그럼 점검을 빨리 해서 혹시 어떤 이상이 있을 때 빨리 발견하게 되면 더 적은 노력으로 쉽게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원장님 마지막으로 이 반치환술이 좀 익숙치 않은 환자분들께 좀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우선 반치환수라면 우선 익숙치를 않으시니까 좀 이제 하긴 좀 잘 모르는 것은 괜히 두렵잖아요. 걱정도 되고.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건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적응증, 꼭 필요한 사람, 할 수 있는 사람을 잘 골라서 하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신앙분들이 잘 기억해 뒀다가 의사들이 말할 때 그런 부분을 잘 챙기는 걸 봤다가 의사가 꼼꼼하게 다 챙겨서 반치환수를 합시다. 무릎을 그래도 저를 많이 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 하시면은 그 환자분이 막연히 그냥 관절 달아지면 어떡해 그런 걱정 안 하고 하셔도 되는 굉장히 유용한 수술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걸 잘 기억해 뒀다가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서울 세계로병원 정재훈 병원장님과 함께 무릎 반치환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퇴행성 관절염 수술법 중에 이제 자기 관절을 살리는 장점이 있는 이 반치환술에 대해서 모두 잘 알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정재훈 원장님께서 직접 답변 주실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